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6월 29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. 조만간 검찰청사 앞에서 참 희한한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바로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사건, 거기서 돈을 받은 의원들 한 최소 20명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윤관석, 이승만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면서 이 안에 20명 돈 받은 의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야기를 했죠. 20명이 특정이 됐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오늘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은 검찰이 조만간 이 20명의 의원들을 줄줄이 소환을 한다. 자, 그러면 줄줄이 이 포트라인에 설 수가 있죠. 뭐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서 또 지하 통로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름은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. 20명의 명단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 일부는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. 지금 그 검찰이 돈봉투 관련 수사를 해서 2명 윤관석과 이승만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방탄을 해버렸죠. 그래서 그전에 또 이재명, 노웅래 다 방탄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. 돈봉투 수사에 대해서. 그전에 뭐 지방선거 같은 데서, 조합장 선거 같은 데서 소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줄줄이 또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겠죠. 지금 뭐 본인들이 특권을 포기한 해 만에, 불체포 특권 포기한 해 만에 민주당 안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20명은 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자, 오늘 이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지금까지 확보된 국회 출입 기록 그리고 추가 자료를 다 분석을 해서 당시 상황, 이 돈봉투를 돌리고 받은 상황을 촘촘히 재구성을 하고 있다.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곧 마무리되는데 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. 그리고 어느 정도 20명을 특정을 했다는 겁니다. 지금까지 수사를 했고 또 녹음 파일도 있고 CCTV 다 확보를 했고 출입 기록 국회 그 송영길이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는데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들어와서 돈봉투를 쭉 받아간 사람들, 그 사람들이 다 특정이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윤관석, 이승만 구속영장 청구가 국회에서 방탄을 하면서 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좀 주춤했는데 다시 활력을 띠면서 수수 의원, 돈 받은 의원들에 대한 본격 수사가 다시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지금 송영길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 씨가 그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. 그래서 7월 3일에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, 자, 박용수 씨의 구속영장에 검찰이 담은 내용 중에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자, 이 구속영장을 분석을 하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은 송영길이 그때 작년 12월에 프랑스 파리로 뭐 일종의 뭐 단기 유학, 뭐 대학의 연구원, 초빙 연구원 이런 자격으로 간다고 해서 서둘러 출국을 했죠. 그런데 그게 이 단기 유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피성 출국이었다. 왜? 이정근 녹음 파일에서 돈봉투가 그때 이미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 그것을 포착하고 취재에 들어가니까 송영길이 한급히 떠났는데 이 서둘러 어떻게 뭐 인맥을 이용을 했던지 해서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이 초청장을 받아서 갔겠죠. 그런데 서둘러 도피를 하면서 도피형 출국을 하면서 출국하기 전에 증거들을 다 인멸했다. 자, 이것이 송영길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의 그 구속영장에 나옵니다. 구속영장에 그 내용 중에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 중에 이 송영길이 출국 이전부터 프랑스 12월 달에 프랑스 출국 이전부터 개인 후원 조직, 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있죠. 거기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루어졌다.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. 작년 11월에 증거 인멸을 교사를 했다. 박용수 씨가.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시켰다는 거죠. 어디에? 송영길의 그 사조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사람들에게. 자,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경선 자금이 또 흘러갔다는 그런 수사 결과도 있죠. 송영길이 출국한 건 12월이고 11월에
증거인멸을 교사를 했다. 자,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은 그때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 어떤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그 10억 원대 돈을 받아서 구속이 됐죠. 그때 이정건 녹음 파일이 몇 개가 공개가 됐습니다. 그런데 한 3만 개의 파일이 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이미 작년 11월 구속되는 그 시점에 이정건이 구속되는 시점에 돈봉투와 관련된 최근에 공개된 그런 내용들 무슨 그 이정건 씨와 또 이 박용수 씨와 그를 통화하는 내용 또 그 윤관석, 이승만 또 이래구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들이 지금 다 공개가 됐죠. JTBC에서 시작을 해서 그 녹음 파일이 그때 일부 기자들이 알았다. JTBC를 비롯해서. 그래서 돈봉투 이건 뭔가 해서 송영길에게 그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. 작년 11월에 취재를 했는데 송영길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출국을 해버렸다. 그때 대신 대답한 사람이 바로 박영수 보좌관인데, 뭐 그런 사실 없다. 부인을 하는. 그 부인을 하는 사이에 이 11월에 그 녹음 파일이 이 일부 기자들이 입수를 했는데 12월에 서둘러 출국을 했다. 그리고 11월에 이미 취재가 들어갔다. 그러면은 박용수는, 송영길은 다 알고 서둘러 출국을 했죠. 자, 그런데 출국하기 전에 보좌관인 박용수가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. 이 구속영장에. 그러니까 이 박용수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지시를 해서 경선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무실,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 교체를 하도록 시켰다. 증거인멸 교사. 결국은 송영길이 그 뒤에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증거인멸을 한 것이 검찰이 윤관석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를 시작하기 6개월 앞선 시점.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미 다 해서 증거인멸을 다 그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당시 검찰은 그 송영길 측근이죠.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3만 개의 녹음 파일 중에 일부가 보도가 됐고 그 녹음 파일 일부가 언론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돈봉투 뿌리는 내용이 포착이 돼 있다. 지금 막 이야기됐던 거. 뭐 좀 내일 갖다 주면 안 돼. 무슨 세 개 뺏겼어. 막 이런 대화 내용들이 그때 일부 기자가 다 가지고 있고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. 송영길에게. 그러니까 송영길이 서둘러 떠나버렸다. 이정건 씨가 작년 10월에 구속이 됐네요. 구속되던 무렵에 검찰이 이정건 씨가 숨겨둔 휴대전화를 추가로 발견을 했고 그 속에서 이정건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유력 인사 또 민주당 중진위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다수 담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검찰은 본인의 돈봉투가 들어있다는 그 안에 녹음 파일 안에 들어있다는 소식을 접한 송영길 쪽이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에 대비해서 서둘러 자료를 정리를 했다. 하드디스크 교체를 박용수가 지시를 했고 또 송영길 전 대표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은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 박용수 씨가 송영길 역시 돈봉투 살포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증거를 다 인멸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. 그 송영길은 그동안에 뭐 증거 인멸, 말 맞추기 이런 것을 부인을 해왔죠. 이 휴대전화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프랑스로 갔는데 그 휴대전화 안에 뭐 내용들이 있으니까는 없애버리고 갔는데 프랑스에서 송영길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프랑스에서 한국 휴대전화를 쓰면 요금도 많이 나오고 스트리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프랑스에 갈 때 한국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학교에서 제공한 현지 휴대전화를 썼다. 그러니까 휴대전화 없다. 보통 뭐 외국에 단기간 갔다 오면은 본인의 휴대폰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보관을 해놓죠.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주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있고. 그런데 아예 폐기를 해버렸다. 프랑스 가서 새 거 쓰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불편하니까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은 결국은 증거인멸이었다. 자, 그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. 그리고 이 먹사연 직원이 올해 3월에 파리를 가서 송영길을 만났는데 대서 송영길은 단체로 프랑스 여행을 왔다가 나에게 잠깐 들렀다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미 이 사건이 이제 터질 걸 미리 알고 가서 중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증거를 지금 없앴다. 뭐 그래서 중간 보고하고 말 맞추기를 한 것이 아닌가. 그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.
송영길은 자충우돌 하고 있죠. 근데 이 자충우돌이 지금 자충수까지 뒀습니다.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던 최순실 씨 태블릿 PC 이게 조작됐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 최순실 씨 그리고 이 변희재 씨가 있는데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변희재 씨와 같이 출연을 해서 송영길이 태블릿 PC 조작서를 또 주장을 했습니다. 변희재 씨는 태블릿 PC 조작서를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같이 출연을 한 거죠. 진보 좌파 성향의 채널에. 그래가지고 이게 태블릿 PC 최서원 씨, 최순실 씨 태블릿 PC 조작됐다.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. 아니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그것은 최서원 씨, 그러니까 최순실 씨 주장과 괴를 같이 하는데 그 발언을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놀랍다. 정말 놀랍다. 그때 민주당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것을 완전히 일축을 하고 태블릿 PC 안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다 해서 탄핵을 밀어붙였죠. 그때 송영길은 사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이 본인의 증거를 조작을 했다. 검찰이 본인과 관련된 증거를 검찰이 조작을 했다. 원래 검찰은 조작 전문가다. 그때 태블릿 PC도 조작을 했다. 그러네 내 것도 조작을 했다. 이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태블릿 PC도 조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최서원 씨 태블릿 PC도. 그러면 조작은 곧 탄핵 무효. 이게 조작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가 되는 겁니다. 모든 것이 이 태블릿 PC, JTBC가 입수했던 이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죠. 그런데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면은 탄핵이 무효가 되는 거죠. 그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이 하기 때문에 송영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그런 꼴을 낳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검찰에서 태블릿 PC가 조작될 수가 없는 게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처음 입수한 쪽은 JTBC죠. JTBC가 그것을 다 분석해서 다 보도하고 나서 검찰로 넘겼습니다. 그러면 그 태블릿 PC 안에 있는 내용을 언론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검찰에서 다시 조작을 했다?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. 언론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. 그래서 검찰에서 조작될 가능성은 없는데 지금 송영길은 자기 모순에 빠져서 검찰이 조작 전문이다. 이것을 주장하려다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은 무효다. 이것을 역설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.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.